40대 이후 20년간 꿈쩍도 않던 엄마의 체중이 딱 7일 만에 3.9kg이 빠졌습니다. 저도 놀래서 다시 재보라고 했죠. 엄마의 다이어트를 직접 설계해보니 확실해졌습니다. 여자는 다르게 빼야 해요. 특히 40대부터는요. 방법은 쉽습니다. 적게 먹고 무조건 걷기부터 그만하라고 했죠. 단백질과 식사량은 부족한데 운동량만 늘리면 살보다 근육이 먼저 빠지고 장내 환경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미 갈수록 살이 안 빠지고 더 쉽게 찌는 느낌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먹는 양이 아니라 살 빠지는 순서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20년 동안 꿈쩍도 않던 엄마의 체중을 단 7일 만에 움직인 방법 지금 공개할게요. 엄마 다이어트에서 제가 가장 먼저 바꾼 건 두 가지였습니다. 먹는 양을 오히려 늘리고 부족하게 먹은 채 걷기만 하던 방식을 못하게 했죠. 더 먹고 덜 움직이면 살찌는 거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운동 자체가 아니었어요. 단백질과 전체 식사량은 부족한데 운동량부터 늘렸던 순서가 문제였던 겁니다. 나이가 들고 호르몬이 변하면서 지방은 배에 쌓이기 쉬워지고 근육은 예전보다 쉽게 줄어드는데요. 이때 밥부터 확 줄이고 단백질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걷기만 1시간씩 하면 체중이 빠질 때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까지 함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중은 잠깐 줄어도 기운부터 빠지고 기초 대사량도 낮아져 조금만 먹어도 다시 찌기 쉬운 몸이 돼버립니다. 지금 적게 먹고 매일 운동하는데도 예전보다 살이 잘 안 빠진다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부족하게 먹고 운동량만 늘린 그 순서가 오히려 살을 찌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살부터 빼지 않았어요. 먼저 제대로 먹여서 근육이 빠져나갈 구멍부터 막았습니다. 대체 무엇을 얼마나 먹였길래 굶지 않고도 20년 동안 멈춰있던 체중이 움직였을까요? 가장 먼저 채운 건 단백질이었습니다. 엄마도 매일 계란을 드셨기 때문에 본인은 단백질을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 전체를 계산해보니 필요한 양의 절반도 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중년 이후 다이어트는 단백질이 핵심이에요. 근육을 지킨 만큼 하루 최소 필요량만큼은 채워야 합니다. 엄마는 근육 보존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단백질 공고를 참고해 체중 1kg당 1에서 약 1.2g을 하루 목표치로 잡았습니다. 쉽게 말해 몸무게 숫자 뒤에 g만 붙이면 하루 최소 목표량이에요. 이 정도는 계란 한두 개만으로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계란과 두부, 생선, 고기 같은 음식을 3끼에 나눠 먹어야 해요. 그런데 필요한 양을 아는 것보다 매일 비지 않게 채우는 일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식사로 챙길 수 있을 때는 계란과 두부, 생선과 고기로 먹고 제대로 식사하기 힘든 아침에는 단백질 쉐이크와 계란으로 한 끼 단백질을 채웠습니다. 밥은 먹었지만 단백질 반찬이 부족했던 날에는 출출할 때 고구마나 옥수수를 먹는 대신 쉐이크를 단백질 간식으로 마셨습니다. 그러자 단백질이 비는 날이 줄고 고구마와 옥수수로 허기를 달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었죠. 다만 단백질 쉐이크라고 적혀있다고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됩니다. 제가 30종 넘게 직접 먹어보고 성분표까지 비교해보니 단백질은 부족한데 당류와 탄수화물만 높은 사실상 쉐이크로 위장한 간식도 있었거든요. 지금 드시는 쉐이크도 단백질을 채우는 용이 아니라 당 많은 간식을 하나도 먹고 있는 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30종을 직접 뜯어보고 성분표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제품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놨으니 이미 쉐이크를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 비교해보세요. 그런데 단백질은 첫 번째 구멍만 막았을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밥을 먹고도 자꾸 간식을 찾게 만든 두 번째 구멍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장내 환경이었습니다. 계속 굶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면 먹는 양만이 아니라 장내 환경도 함께 점검해봐야 해요. 장내 환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밥을 먹고도 계속 뭔가 당기고 겨우 줄인 식사량은 금방 무너지기 쉽습니다. 엄마가 굶는 동안 같이 줄여버린 게 있었어요. 흔히 날씬균이라고 하는 장내 유익균입니다. 엄마는 유익균이 먹고 자랄 식이섬유까지 함께 줄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채워야 할까요? 정답은 더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를 여러 종류로 넣어주는 겁니다. 엄마는 한 가지 채소만 많이 먹지 않았어요. 채소와 나물, 해조류, 콩과 잡곡을 끼니마다 번갈아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시금치를 먹었다면 다음 끼니에는 미역이나 콩을 먹는 방식으로 양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식이섬유의 종류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장내 미생물이 달라질 수 있고 장내 미생물은 식이섬유를 발효하면서 포만감과 식후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장내 환경이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면 밥을 먹고도 계속 당기던 몸에서 적당히 먹었을 때 그만 먹어도 된다는 신호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도 7일 동안 여러 식이섬유를 번갈아 챙기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화장실만이 아니었어요. 밥 먹고도 찾던 간식과 밤마다 올라오는 식욕이 줄면서 억지로 참지 않아도 식단을 이어가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단백질 목표량을 매일 계산하고 나물과 해조류, 콩과 잡곡까지 매번 바꿔가며 준비하는 건 하루 이틀은 가능해도 매일 빠짐없이 이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게 음식을 대신해주는 제품이 아니라 음식으로 먼저 채우고도 남은 빈틈을 간편하게 막아줄 장치였습니다. 제가 30종 넘게 비교해 고른 것과 엄마가 7일 동안 실제로 함께 챙긴 방법을 이제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엄마가 실제로 활용한 건 단백질 쉐이크와 식이섬유 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품이 엄마의 식사를 대신한 건 아니에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일단 음식으로부터 채우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먼저 단백질 쉐이크는 직접 비교해 볼 때 단백질 함량만 본 게 아니에요. 당류와 탄수화물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물에 타도 먹기 괜찮은지, 한 끼 단백질을 보완할 만큼 든든한지, 매일 먹을 수 있는 가격인지까지 함께 봤습니다. 제대로 식사하기 어려운 아침에는 계란과 함께 한 끼 단백질을 채웠고요. 밥은 먹었지만 단백질 반찬이 부족한 날에는 고구마나 옥수수를 간식으로 먹기 전에 단백질부터 보완을 하는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식이섬유화는 채소를 대신하려고 또 고른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식이섬유만 반복적으로 먹기보다 평소 식단에서 놓치기 쉬운 여러 식이섬유를 별도의 반찬을 만들지 않고도 간편하게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나물을 잘 먹는 날에도 평소 먹지 않았던 식이섬유 종류를 하나 더 보탠다는 생각으로 챙겼어요. 제가 약 4개월 동안 꾸준히 챙겨 먹었고 효과를 또 톡톡히 봐서 엄마도 7일 동안 음식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챙겼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비는 날이 줄었고 간식이 당길 때마다 고구마나 옥수수를 찾던 습관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았죠. 물론 이 제품들만 먹어서 엄마의 체중이 줄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부족하게 먹고 운동량만 늘린 그 순서를 멈췄고 단백질과 다양한 식이섬유를 채운 식사 전체의 변화가 기본이었습니다. 제품은 그 방법이 바쁜 날에도 빠지지 않도록 이어지게 만들어준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음식만으로 매일 잘 채울 수 있는 분이라면 굳이 제품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단백질이 비고 매번 같은 채소만 반복하다가 결국 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다이어트가 무너진다면 이번에도 의지만 믿고 버티다가 똑같이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30종을 직접 뜯어보고 성분표에서 끝까지 남긴 쉐이크와 4개월째 직접 먹고 있는 식이섬유 환, 엄마가 7일 동안 실제로 먹은 횟수와 조합까지 고정 댓글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뒀습니다. 아무 제품이나 먼저 사지 마시고 지금 드시는 제품과 성분표부터 한번 비교해보세요. 결국 엄마에게 필요했던 건 더 독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부족하게 먹고 운동량만 늘린 그 순서를 중년 이후에 몸에 맞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